트럼프 당선인의 34개 중범 혐의 유죄 판결이 대통령 면책 특권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기 때문에 면책해야 한다는 변호팀의 요구에 따른 판사의 결정입니다. 공화당이 완벽한 3권 장악을 했습니다. 하원에서 다수당이 될 것이 거의 확정됨으로써 입법부인 연방의회, 사법부인 연방대법원, 행정부인 백악관의 공화당 3권 트리팩타가 완성됐습니다. 공화당이 3권 장악을 함으로써 이루어질 게 확실한 트럼프 당선인의 목표와 이루어지기에 불분명한 이슈들을 리뷰해드립니다. 중국을 강하게 비난하는 정치인이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연방상원 의원과 마이크 월츠 연방하원 의원입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에는 주지사 가운데 가장 먼저 주 경계의 방위군을 텍사스에 보낸 크리스티 노엠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지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보호청장에는 리 젤딘 전 하원 의원이 결정됐습니다. 기후변화 규정을 철폐할 게 확실합니다. 의사당 폭도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을 사면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융합,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융합이 미국 정책에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융합은 영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기 다른 이슈로 관심을 갖습니다. 아버지 마이클 월리스에 이어 좌우에서 존경받는 방송인 크리스티가 CNN을 떠나 팟캐스트와 관련된 독립적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팍스에서 일하다가 CNN으로 옮긴 크리스 월리스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미디어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티가 아니라 크리스 월리스입니다. 팍스뉴스의 제시 워러스가 어머니로부터 추수감사절 초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미국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이제 겨울철을 맞아 대선도 끝났고 건강도 챙기실 때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 코비드 백신 접종과 한방 침술 치료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공화당의 3권 장악, 공화당의 이 트리팩타 이제 완성됐습니다. 오늘 이제 뭐 한인 그 후보들 두 사람도 이 완성에 서로 이제 약간 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최종적인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공화당이 하원도 다수당으로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이제 미국에서 큰 챕터 가장 현대사에서 중요해 보이는 그런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뭐 여러분이 공화당을 지지하셨든 아니면 뭐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아니면 둘 다 난 도저히 아니야 하고 투표해서 기권을 하셨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미국에서는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큰 변화 때문에 만약에 한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민을 기획하셨다던가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사회복지 시스템과도 다 연관이 되니까요. 또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은퇴해서 나는 한국에 갈까? 아니면 그냥 미국에 사는 게 낫다고들 얘기를 해. 이런 그 걱정을 하시는 분들 그게 이제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뭐 1, 2년 사이에 결정을 하셔야지 될 그럴 그 분들 그리고 그 자체로도 미국이라는 나라에 너무나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한 15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뭐 여러분들께 다 어느 정도는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에서야 조금 왜 공화당은 투표를 할 때 신분증을 꼭 확인을 해야지 된다고 하고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가. 한국에서는 당연히 그게 그렇게 되는데 그럼 왜 미국은 그런가. 유럽은 어떤가. 영국 같은 경우는 그다지 신분증 요구 같은 것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공화당이 3권을 장악을 했다. 그에 따라서 쉽게 빨리 일어날 수 있는 변화부터 좀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4가지입니다. 3가지는 공화당이 완전히 단결이 됐고
의사 진행 방해 과정도 없습니다. 의회에서.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조금 그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 세금 감면 너무 많이 들어오셨죠? 이 세금 감면은 지금 문제가 어디가 있냐면, 더 많은 세금 감면을 할 것인가 아닌가, 여기를 공화당 다수당이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않는가, 그게 오히려 이슈입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당선 취임하자마자 세금 감면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페이롤 체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2017년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세금 감면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저는 봉급이 작아서인지 거의 뭐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당시에 혜택을 받으셨거든요. 물론 돈을 엄청 많이 버시는 분들은 그 세금 감면 혜택에 따라서 눈에 띄는 숫자가 있을 테고, 저처럼 뭐 큰 봉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는 얼마나 큰 돈이에요 하니까 엄청나게 컸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전혀 생활에 그 상관이 없는 그 같은 2017년도에 만들었던 그 공화당이 다수당일 때 만들었던 세금 감면을 이제 그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걸 연장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세금, 이 더 큰 세금 감면은 뭐 이걸 더 오래 한다던가 액수, 그 어떤 퍼센티지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 또 하나는 그 팁에 대해서 세금을 물게 하지 않겠다 했던 공약이 있었죠. 이 트럼프 그 후보 측에서. 뭐 해리스 후보도 나중에 그 공약을 따라갔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좋다고 할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공화당의 원래는 지금은 이제 트럼프의 공화당이지만 정부가 큰 거 책임 없이 돈만 펑펑 쓰는 걸 무척 싫어합니다. 그럼 팁에 대해서 세금을 받지 않는다 하면은, 그 팁을 받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종사하는 네바다, 뭐 라스베가스를 중심으로 그런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떤가? 이게 형평성이 맞는가? 지금 뭐 학자금을 탕감한다고 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는 대학교에 가서 그런 돈을 받지도 않았고 나는 대학교 가지도 않고 열심히 성실히 사는데 그걸 왜 탕감해줘? 하는 식으로 팁에 대한 그런 그 세금 없애는 것도 역시 공화당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워낙에 연방 적자가 큰데 자꾸만 큰돈 세금만 감면해주면 어디서 이 연방 적자를 메울 것인가. 공화당 정치인들조차도 이건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세금 감면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죠. 지금에 있는 것은 연장을 하겠죠. 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금 감면 받았어? 느끼시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라도. 두 번째는 이민입니다. 이민만큼 강력한 캠페인 구호도 없었고 또 강하게 호응받은 이슈도 없습니다. 많은 한인들도, 제 동료들 가운데서도 불법 체류자에게 왜 어떠한 그 지원을 하지? 불법 체류자로부터 받는 혜택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싼 노동력 같은 것은 내가 왜 그래야지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추방을 공약을 했고 행정명령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제대로 집행을 하려면 의회에서 돈을 줘야지. 사람을 사서 뭐 불법 체류자가 누군지 찾아다니기도 하고, 지금 새로운 국경자가 어제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비즈니스를 급습을 해서 불법 체류자를 색출해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하고 벌써 딱 그 트럼프 그 후보에게 표를 찍으신 분들이라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려면은 의회에서 그 같은 모든 예산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벽도 쌓는다고 했죠. 그 벽을 쌓는데도 돈이 많이 드는데 어차피 멕시코가 그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납세자의 세금으로 그 돈을 내야지 되는 것을 과연 공화당이 이걸 허락을 해줄 것인가. 이민 시스템에서 더 큰 변화를 원하려면은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야지 됩니다. 초당적인 이제는. 그래서 민주당이 전에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떠한 그 의회에서 그 비용을 충당해 주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동의에 민주당과 공화당도 많이 동의를 했는데 트럼프 후보가 이거 하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주당이 과연 그것을 해줄까. 초당적으로 성사될 뻔했던 것을 이제 트럼프 후보가 그 당시에 이제 공화당 입김이 크니까 깼는데, 불과 얼마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이 해주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그 후보를 굉장히 지지했던 부자들 사이에서도 이민 이슈는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업체에도 합법 이민 자금, 불법 이민 자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슈가 완전히 일치되지 않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트럼프 후보를 당선시킨 그런 부자들이 미국에는 엄청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개적으로 할 수 있죠. 합법 이민을 늘려라. 합법 이민자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고 본인들이 돈을 벌지 못하니까 이 같은 공개 압박은 아마 있을 겁니다. 의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제 그 국경 자르는 직장에도 급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분명히 집행될 것은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해서 공화당은 깨끗한 에너지에 관한 기금은 삭감할 게 분명합니다. 트럼프 당선인 오일, 가스, 시추 늘리고 환경 규제 없애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종목별로 기후변화에는 엄청 나쁘지만 뭐 에너지 비용을 낮춘다.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뭐 가솔린값 낮추고 하는 이런 것에 이제 희망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초당적인 것도 가능합니다. 공화당이 좋아하는 오일, 가스, 시추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좋아하는 부분적인 이제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깨끗한 에너지 프로젝트 있죠.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절차를 좀 줄인다는 거. 여기에는 이제 공화 민주가 다 동의를 합니다. 네 번째 분명히 시행될 것 우크라이나에 관한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많은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지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올해 초에 지원한 금액은 2025년 내년도 어느 시점인가는 바닥이 나게 됩니다. 그럼 우크라이나는 어려워지겠죠? 며칠 전에 이제 트럼프 그 당선인의 아들이 이제 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용돈이 끊길 거야. 뭐 38일 남았어. 왜냐하면 그게 각 주의 선거인단들이 그 후보를 확정하는 차기 대통령을 확정하는 날이잖아요. 뭐 12월 며칠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막 찡그리는 얼굴과 함께 용돈 끊겼다. 메롱 이렇게 이제 소셜 미디어에 내보낸 거 이런 것들을 보고 트럼프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공화당 정치인들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너무 이제 화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될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이것도 이게 이행이 됩니다. 공화당이 이제 분열되면은 확실하게는 시행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법으로 통과돼야지 되는 게 있고 의사진행 방해를 막고 확 통과를 시키려면 상원이 공화당이 60석을 가져야지 되는데 지금 뭐 53석, 54석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못 가서 첫 번째 관세입니다. 일부는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더 깊이 시행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일부는 이제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데 관세를 트럼프 당선인이 너무 아름답다. 러브보다도 더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관세를 붙인다는 것은 관세도 세금입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내는 게 아니라 미국의 회사가 내는 거죠. 미국의 회사가 물어야지 되는 세금이 관세입니다. 그럼 회사가 세금을 물게 되면은 당연히 그 돈은 물건값에 올리겠죠. 그래서 물건값이 비싸진다는 건데 그러면 왜 트럼프 당선인은 그런데도 관세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물건을 수입하지 말고 미국에서 만들자는 겁니다. 미국의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수출품에 대해서 그렇게 세금이라고 안 해요. 다른 나라에서 매긴다고 하지.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이게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 때도 물건값이 더 비싸질 확률이 많죠. 뭐 다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노동법과 환경법이 있죠. 임금은 얼마나 높습니까? 게다 대고 미국에서 물건을 만든다고 미국이 모든 원료, 처음에 그 원료부터 제조, 포장까지 다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원료도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고 해야지 되는데 그런 나라들은 그런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늘려서 수출을 많이 못하게 하는데 미국의 원료를 수출할 때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이 돼도 이게 비용이 처음부터 물건을 만들 때부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별로 효율성이 없다는 게 트럼프 그 행정부 일기에서 확인이 됐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도에 제조업 고용이 약간 증가하긴 했어요. 그런데 워낙에 또 제조업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수입해야지 되는 원자재 값도 비쌌고 뭐 이래저래 소비자만 비싼 물건을 결국은 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그래? 그럼 우리도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엄청 때리지 해서 미국의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수출업자가 엄청 힘들었었죠. 그 당시에. 결국은 보복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수출하는 제조업체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관세가 결국은 나쁘다는 외국 상품에 우리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면 미국 제조업이 무조건 살아나고 뭐 이게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건 공화당에서도 또 비즈니스 리더들도 이 관세에 반대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뭔가 좋아 보이게 꾸밀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자재 부품값이 증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또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있죠. 미국은 물건이 싼 나라에서 지금 종이, 볼펜 뭐 이런 것들 다 다른 싼 나라에서 수입을 하고 대신에 미국은 이런 것에 뭐 막 수억 개가 있어야지 하나 값이 나올 수억 개보다도 더 있어야 값이 하나 나올 똥 말똥 하는 그런 무슨 항공기 같은 거를 팝니다. 분업을 하는 겁니다. 이미 세계의 무역이 그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효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오히려 제조업을 어떻게 좋게 하려면은 아주 미국은 제조를 그럼 중장비 다른 나라에서 하지 못하는 세련된 것을 해.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필요해. 인재도 필요해. 이 인재도 꼭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할 수도 있어. 이민으로 뭐 이런 식으로 기간 시설에 대한 투자 같은 것이 필요하지 공장에서 굴뚝을 위해서 연기 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관세는 지금 이렇게 그래서 복잡하지만 한마디로는 관세는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역사적으로 물건값만 비싸지는 것이 증명이 됐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그 당선인이 아무리 관세를 하려고 하더라도 공화당 내부에서의 반발도 있을 뿐더러 이게 또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시행이 가능하지만 완벽한 시행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에서야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유권자의 아이디에 관한 투표를 할 때 유권자의 신분을 반드시 증명을 해야지 돼. 이건요. 많은 한국 분들도 그렇고 한인 분들도 그렇고 아니 어떻게 그걸 증명하지 않고 미국에선 투표를 할 수가 있어 하는데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생각하는 원칙이 다른 겁니다. 공화당은 이거 이렇게 투표를 할 때 부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정을 막자 하는 것에 기본을 두는 것이고 민주당은 모든 제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뭔가는 있다 할지라도 좀 민주주의라는 게 투표가 기본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럼 또 많은 분들은 아니 그 신분증 제시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요.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여권 없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동네 밖에 한 번도 안 나가보고 평생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마련하고 하려면 자동차도 없죠. 또 멀리 있어요. 신분증을 만들려고 할 때. 그런 거. 게다 대고 다른 나라는 무료로 다 신분증이 기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이나 뭐나가 발급이 되지만 미국은 돈을 주고 발급을 받아야지 됩니다. 돈을 주고 자동차도 없는 사람이 DMV 가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데도 너무 힘든데 투표를 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마련할 수 있는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 어디 해외에 나가지도 않는데 여권을 만들 것인가? 여권 없는 미국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죠. 신분증이 이 같은 신분증이 투표할 때 제출을 해야지 되는 그것도 지역마다 또 다 달라요. 어떤 신분증까지를 받느냐가. 그러면 그렇게 신분증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공화당에 더 많고 민주당에 더 적다. 이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저소득층이 많고 살기도 바쁜데 자동차도 없지. 시간을 따로 내서 직장 눈치 보면서 투표하려고 신분증 만든다고 어디가? 이런 사람이 민주당에 덜 있는 겁니다. 그 차이고 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해서 항상 배드 애플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뭐 신분을 도용하면서 엄청난 벌을 받아가면서 부정 투표를 할 사람이 얼마나 있어. 이런 기본적인 차이고요. 한국, 일본 등 아시아와 많은 유럽 국가는 투표할 때 신분증 제시가 필수지만 영국은 대부분 불필요합니다. 이름과 주소 확인만 하면 되고 미국에서도 유권자 등록을 하죠.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소셜 시큐리티 내자 뭐 여러 가지를 또 이미 제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호주 같은 데는 신분증 필요 없고 캐나다도 뭐 신분증이 있어도 되고 주소로 확인해도 되고 이런 나라마다 다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지금 굉장히 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이 maybe 이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많은 한인분들과 아니면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미국은 나중에 그런 뭐 사회보장제도가 좋다면서 이주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보셔야지 됩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그 행정부가 4년이지만 또 그 4년이 지나고 뭐 JD 벤스 부통령이 그 자리를 이어가고 하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가속화될 건데 공화당은 연방 정부를 지출을 줄이기에 포커스를 두는데 지출은 줄이면서도 부자나 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기를 엄청나게 지금 트럼프 당선자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에서 다른 데 쓰는 돈에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바마 케어요. 보조금 지급 내년에 끝낼 수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오바마 케어가 지금 첫 번째고요. 이건 트럼프 행정부 1기에 하려다가 실패를 했고 하려던 그 자체만으로도 중간 선거에서 엄청 패배했었던 이슈입니다. 보험 없는 사람들 다시 늘어날 겁니다. 오바마 케어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부담금이 많다 해서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가입자가 많아지면서 서로 십시일반 부담을 하게 되니까 인기 있어졌잖아요. 이것을 보조금을 지원금을 내년에 끝낸다는 것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메디케이드도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사람들의 전망입니다. 푸드 스탬프 등 다른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 대한 지원 장애인에 대한 지원 이걸 굉장히 삭감한다는 거. 돈을 어디다가 깎아주려니까 어디서 깎아야지 그 돈을 가지고 깎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차피 메디케이드 뭐 이런 거 사기친 사람들 너무 많아. 난 너무 아까워 내 세금이. 그거는 단속을 해야지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또 짧은 생각이고 더 길게 가면은요. 그게 전반적으로 다 줄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때 그게 전반적으로 죽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악용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어떤 제도에나 다 있습니다. 전반적인 큰 그림이 그렇다는 것.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 굉장히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은 악용하는 사람들, 악용하는 소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뭐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아니면 운이 없던지 아니면 게을러서든지 어쨌든 미국 국민으로서 가장 부자 나라에 살면서도 뭔가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잖아요. 많은 한국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무슨 뭐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아서 사는데 $10를 더 주는데도 얼마나 깐깐하게 구는데 뭐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전반적인 그림을 보셔야지 된다. 그래서 이미 선거는 다 끝났고요. 앞으로 이제 이 같은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의 3권이 완전히 장악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보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선 그걸 희망으로 삼는 거죠. 여론이 이런 것은 줄이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공화당 같은 경우는 공화당 내의 불일치로 관세 같은 것 트럼프 당선자가 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래 공화당이 친비즈니스죠. 친자유무역주의지 이렇게 보호무역이 아니잖아요. 공화당이 지금 가장 원하는 건 그런 점이고 민주당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여론 특히 이제 사회 안전망 같은 것을 너무 깎아내리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미국에서 3권이 전부 공화당으로 넘어가면서 일반인들 또 미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지 될 이슈들입니다. 이참에요. 건강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11월 15일이 금요일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입니다. YMCA도 한번 가보시고요. YMCA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동국대학교 미주 한의사협회와 함께 한방 침술 치료도 해드리고 진단도 해드리고 그리고 아직 코비드 접종 받지 않으신 분들 독감 접종도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11월 15일 금요일 시간도 아주 많네요. 시간도 아침 9시부터 낮 1시까지 옥스포드와 삼가에 잘 지어놓은 노란색 건물이든가요. YMCA에서 하거든요. 해서 다 무료입니다. 전부 그 무료고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선 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리면 9622 213-427-9622번 아니면 저희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radioseoul1650.com 한국일보 웹사이트 koreatimes.com에 가면은 배너가 있거든요. 배너라는 게 좀 움직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코비드 19과 한방 침수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다는 이런 그 배너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고정됐을 거예요. 하셔서 건강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건강입니다. 여러분들 선거 치르시느라고 너무 많이 에너지를 쓰셨는데 저도 막 기침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전화번호 다시 알려드립니다. 213-427-9622번 뭐니 해도 뭐 건강이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마르코 루비오 하면 뭐 리틀 루비오에서 전에 그 트럼프 그 당선인과 지난번에 선거에서는 막 예비 선거에서 겨루고 경쟁자였었죠. 그런데 국무장관이 될 것으로 확정적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하는데 아직 그 트럼프 당선인은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뭐 마음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좀 거의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2011년부터 연방 상원 의원이었고 정보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53살. 미국적으로 볼 때는요. 첫 번째 라티노 국무장관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다른 나라의 외무장관격이잖아요. 그래서 쿠바계고요. 쿠바계이면서도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는 반대합니다. 할아버지가 쿠바가 싫어서 이제 미국으로 온 그런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이 사람이 열심히 그 오후에 연설을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뭐 이런 뭐 폭동과 무엇과 쿠데타 이런 것들이 싫어서 미국으로 이주해서 나는 그 자랑스러운 그 쿠바계로 살고 있는데 오늘 내가 여기서 본 것은 그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마가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다가 결국은 마가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행정부에 들어가는 그 확정된 그런 사람들, 뭐 인준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전부 처음에는 마가가 아니었다가 뭐 마가로 왔다든가 아니면 완전한 처음부터 마가였다든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4월 달에 이게 통과될 때 그 상원에서 15명이 반대했거든요. 그 15명 가운데 1명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그 순간에 갖고 있던 그 땅 그 자체로 협상을 해서 우크라이나는 그냥 땅을 잃어버리는 이걸 이제 지지를 하고요. 원래는 그 굉장히 그 외교적인 것의 강성인데 부분적으로 무슨 뭐 중국에 대해서도 무척 그 강성이고 이란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 강경한 입장입니다. 한국 언론에서 제가 잠깐 들었는데 뭐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하다 하는데 저는 마르코 루비오가 북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역구 자체가 플로리다주고 물론 외교에서 그 상원에서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일을 했지만 근본적인 그 구조가 북한 남북한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질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뭔가가 연결고리를 해서 많이 보도가 되겠지만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최초의 이런 라티노 국무장관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건 이제 어떤 그 남미와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그 하는 거죠. 본인의 입장 일부는 많이 변화를 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 막바지에 가능하면 트럼프 후보와 가깝게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에는 어느 정도로 트럼프와 반대였냐면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막 탈퇴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돈도 안 내는데 왜 우리만 돈 내야지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걸 대통령 마음대로 탈퇴하지 못하도록 의회에서 그러려면은 엄청나게 힘들게 하도록 법안을 발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트럼프 이 당선인과 모든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국무장관으로 지금 뭐 확정이 됐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역시 플로리다주입니다. 이번에는 하원 의원인데요. 마이클 월츠라는 하원 의원. 그다지 마르코 루비오 정도는 모든 사람들, 정치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마이클 월츠 이 정도 되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지역에서는 유명할지 모르지만 2018년도에 이 사람이 연방 하원 의원으로 플로리다에서 선출됐는데 그때가 바로 론 디센티스가 연방 하원 의원에서 주지사로 갔었던 때죠. 그 자리에 이제 당선이 된 사람인데 미국에서 뭐 군 출신은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 지금 살아있는 사람, 린지 그레이엄, 그리고 돌아가신 분, 뭐 존 맥케인 이런 너무너무 많은 군 출신이 있지만 이분은 그린베레였어요. 육군에. 그린베레 출신으로 연방 하원의원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연히 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위원회에서 일을 했고 국가안보보좌관 뭐 그런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국가안보보좌관 자리로 거의 확정됐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에도 참전을 했었고요. 부시 행정부에서는 그 국방부와 백악관에서 여러 가지 국방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국무장관에 뭐 거의 지명할 것이라는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 의원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고요. 미국은 지금 중국, 공산주의 중국과 냉전 중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더군다나 미국이 아시아에서 분명히 중국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야지 된다고 군 출신으로 그린베레 출신으로 촉구했었던 사람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확정입니다. 뉴욕주의 지금은 아니고 전 롱아일랜드 지역입니다. 리 젤린이라는 그 연방 전 하원 의원이 환경보호국장으로 지금 그 이거는 인준을 받아야지 되니까 일단 이제 그 지명을 한 거죠. 기후변화 규정을 철폐하는데 앞장서고 굉장히 속도를 빨리 할 사람입니다. 파리 기후조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언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 거죠. 그러니까 파리 기후조약에서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미국이 탈퇴하니까 아마도 유럽 쪽에서는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또 어떤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을 더 이상 이제 믿지 않고 유럽 그 나름대로의 입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기후변화 조약 같은 데서 탈퇴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기자동차 그거 다 쓰잘데없는 일들이다. 뭐 쓰잘데없어 뭐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뒤에는 항상 에너지 값을 세이브하고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 회복 능력. 근데 지금은 좋죠? 지금은 좋지만 좀 뭔가 오일 시추도 좀 덜하자. 이런 측에서는 항상 그 뒤를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이런 자원들을 다 뽑아먹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미국이 더 강해질 수 있을까 해서 사다 쓰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잠가놓고 있다가 지금은 그 시추 방법이 또 좀 환경에도 좋게 새롭게 개발됐으니까 또 한다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공화당 행정부는 기후변화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이제 많은 것을 대기 오염에 대한 제한이 있죠. 특히 이제 바이든 그 행정부가 그런 것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행정명령으로 했었던 것들은 다 없어질 겁니다. 대기 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것은요. 그리고 국토안보부 장관의 여자입니다. 아직 지명할 예정이라고 해요. 크리스틴 노엠,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인데 미국에서요. 여자 정치인들 어디 위에까지 올라간 그런 그 여성 정치인들은요. 뭐 이제 와서 무슨 남녀를 구분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남자 동료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남성스럽습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유리천정을 깨고 갈 수가 없어요. 해서 이 크리스틴 노엠 그 사우스다코타의 주지사도 굉장히 강경하고 주지사 가운데 처음으로 국경이 있으니까 텍사스의 그쪽 국경에 그쪽 주의 방위군을 이 불법 이민 반대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텍사스에 보낸 사람입니다.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했었고 대량 추방을 엄청나게 지지하는 이 크리스틴 노엠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그러면 탐 호먼 어제 전 그 관세국장을 국경 자르로 했고 그리고 또 그 스티븐 밀러 정책부 비서실장을
가족 이민 뭐 이렇게 어린아이와 부모 떼놓는 캘리포니아에서 간 스티븐 밀러 이 삼박자가 굉장히 이제 강경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니까 무척 이제 이 속도가 조금 뭐 빨라질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어제 그 하원 의원 그리고 이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라는 크리스티 노엠이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최근에 트럼프 후보가 어디서였죠? 펜실베니아에서였던가 선거 유세를 할 때 애리조나에서였네요. 더워서 사람들이 두 사람 쓰러지고 나서 39분 동안 타운홀 미팅이었는데 그냥 뭐 YMCA나 뭐 Time to Say Goodbye 뭐 이런 노래 나오고 뭐 춤도 추고 가만히 서 있기도 하고 30 몇 분 동안 40분 동안 39분 몇 초 그랬었잖아요. 그때 그 타운홀 미팅에 사회를 봐서 트럼프 그 후보와 같이 무대에 서 있었던 그 사람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바로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가 되는 크리스틴 노엠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어떤 자리를 갈까? 일론 머스크가 어떤 자리를 갈까? 아주 중요한 자리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방장관 중요하겠죠. 여기를 바로 지난번에 국무장관을 했었던 마이크 폼페이오가 딱 하고 싶었는데 120% 충성하지 않았다 해서 이제 금지된 거죠. 트럼프의 아들로부터, 터커 칼슨으로부터, 트럼프 후보로부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이제 뭐 오늘 한국 언론을 보니까 예스파로 채웠다 하는데 충성파로 채웠다. 제가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충성파로 채우는 게 당연하지. 맞죠. 그러니까 충성파라기보다 코드가 맞고 어느 정도 그렇지만 그게 100%, 120% 그게 최우선이 된다면 다른 프레쉬 에어가 들어갈 그런 그 여지가 없음을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지. 뭐 어느 정도 코드가 맞고 나에게 충성을 하고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이건 기본이고요. 기본인데 너무너무 심각하게 그리고 역시 이제 그 투자은행가인 하워드 루트닉이 이 총괄을 인수위원회 아들들도 있지만 총괄을 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충성할 사람을 뽑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사람에게 장관은 헌법에 충성을 한다고 선서를 해야 되는 거지 대통령에게 충성을 해야지 된다고 선서하는 거 아닌데 공식적으로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스맨 너무 충성파라서 견제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 모르는 일이죠. 너무나 충성파로 똘똘 뭉쳐놨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이 민주주의 인구가 3억 몇천만 명이 되는 국가에서 일이 잘 돌아갈지 그게 또 단기로 잘 돌아갈지 장기로 잘 돌아갈지 아니면 단기 처음부터 무리가 생길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은 트럼프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고 이제는 트럼프 후보 맘대로 가고 우리는 그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고요. 보통 대통령이 딱 자리를 줄 수 있는 게 수천 개죠. 뭐 4,500개도 넘을 거예요. 그 가운데 1,000개 조금 넘게는 인준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준 과정이 있는 건데 아무리 코드가 맞고 충성파로 한다 할지라도 인준 과정을 지금 없앤다는 것을 공화당의 상원 원내 대표가 되기를 유력한 3명의 후보들이 다 트럼프 당선인에게 예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서약을.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휴회 때는 그 인준 투표를 안 해도 이게 지명이 되니까 그럴 때 살짝 끼워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많이 그렇게 끼워 넣긴 하지만 이건 처음부터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어떠한 다른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노골적으로 사람에게 충성을 해야지 돼. 충성파를 뽑겠어. 이렇게 선언하는 적도 없고 그리고 약간 나중에 뭐가 안 되면 편법을 한다 손 치더라도 처음부터 인준을 내가 원하는 사람을 휴회를 할 때 하는 것에 동의를 해야지 돼 하는데 예 100% 동의를 하죠 라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잘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잠시 뒤에는 또 트럼프 당선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져서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이 짧게 정리를 해드려야지 되겠네요. 오늘 우선
후안 몰천 판사, 이 뉴욕의 스토미 데니엘스 그 사건 나왔을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다 유죄, 그 포르노 배우와 자고 돈을 줬는데 사업 기록을 거짓으로 해서 뭐 선거법도 위반했고 해서 34개 혐의에 대해서 중범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서 원래 선거 공판이 10월 26일에 있을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변호팀에서 이거 차기 대통령인데 이거를 어떻게 면책 특권이 있는 것 아니야? 연방 대법원에서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검사도 한번 뭐 좀 우리 검토를 해보자 하니까 일주일 정도 뭔가를 하는데 연기를 해서 전례 없는 여기에 대해서 검사도 또 이 그 변호팀도 해서 소송 절차를 일단 뭐 연기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뭐 대통령 당선자를 뭐 어떤 뭐 형량을 주고 뭐 감옥에 보내고 이런 거 하겠어요? 결국은 이것조차도 깨끗이 지워주는 면책 특권 여기에 관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소송이 이런 절차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의사당 폭도들도 트럼프 당선인이 본인들을 사면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3월 달에 트럼프 당선인이 약속을 했고 7월 달에도 그 흑인 저널리스트 협회에서 인터뷰할 때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2,000명 이상이 의사당을 습격을 했고 가장 큰 연방 수사 사건이었습니다. 600여 명이 뭐 경관을 폭행했다든가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가 됐고 여기서는 특히 이제 비폭력 범죄로 기소됐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사면받기를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비폭력이었는데도 뭐 감옥살이 3개월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데릭 에반스 이런 분이거든요. 이때는 이분은 검찰과 합의를 했죠. 본인의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유죄를 인정을 하고 3개월 감옥살이 했는데 이거 깨끗하게 정리를 사면을 받아서 그럼 내 인생에 아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은 본인이 말한 것은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요. 그러면 누구를 어느 정도까지 사면을 해주지? 그럼 프라우드 보이즈처럼 막 온갖 그 무기를 다 가지고 간 이런 사람들도 사면을 해주나? 이미 뭐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새로운 문제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언론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버지 마이클 그 월리스가 60미닛 한 너무너무 훌륭한 저널리스트죠. 그 아들이 크리스 월리스 팍스에서 20년 일하다가 3년 전쯤에 CNN으로 와서 일하다가 그땐 CNN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 그게 망해버렸어요. 한 달도 안 돼서. 그래서 요즘 주말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던데 계약이 끝나면 본인은 계약 재연장하지 않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번에 선거에서도 보니까 기존 매체가 아니라 무슨 스트리밍 서비스라든가 X라든가 이런 데서 뉴스를 너무 많이 사람들이 보니까 본인도 이제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언론 환경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면 기존 언론이 가짜고 그쪽 언론이 진짜여서 그러냐. 그쪽의 뉴스가 진짜여서 그런가. 그건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기존 언론도 뭐 민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좀 과장해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쪽에 한 것은 의도나 비의도로 있을지 모르지만 X처럼 가짜 사이트가 뭐 리딩 리포트 이런 식으로 버젓이 등장하진 않잖아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어제 보니까 너무 웃었어요. 제가. 이게요. 제시 워러스가 팍스의 그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추수감사절에 본인 오지 말라고 했대요. 당분간 거리를 두고 싶다고. 처음에 뭐 스케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트럼프를 아들이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이 그 추수감사절에 만나기가 싫다는 거예요.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너 와라 했더니 아들이 엄마한테 노 땡큐 나 그때 베스트바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이게 지금 미국의 모습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그 트럼프 그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이거는 뭐 주식 테슬라에 투자하신 분들도 워낙 많으시고 관심이 있으시죠. 78살과 53살 이 두 사람의 융합이 지금 뭐 백악관에 누가 들어가는가 장관이 누가 되는가 이런 것들이 말하려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몇 사람만 그 참여하는 그런 그 회의에도 많이 참여를 하면서 의견을 낸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기발한 사람이잖아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갖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70년 이상이 된 정부의 그 시스템 여기에 독특한 구조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 손녀들은 우리 삼촌이라고 그 정도까지 지금 가까워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과연 이 두 사람이 언제까지 같이 이렇게 할 것인가? 이건 뭐 테슬라 주식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끝없는 야망,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 소셜 미디어의 힘과 사용법을 아는 두 사람, 그리고 자녀들에게 굉장히 권위주의이기도 하고 뭐 또 부자이고 권위주의적인 부모 아래서 자라기도 했고 부자고 다양한 사업을 했고 사실과 허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퍼뜨리는 것을 좋아하고 공감 능력은 조금 부족하죠. 악시오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뭐 억압하는 규칙, 뭐 규범 이런 데서 나는 예외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무대에서의 어떤 그 포커스를 받는 것, 칭찬받는 것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없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악시오스는 전망을 하던데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유한 건강생활 전 제품과 화장품을 추수감사절 맞이 1+1 세일하는 셀리온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젤렌스키와 트럼프 당선인이 통화하다가 전화기를 넘겨줬고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르헨티나 이 대통령 뭐 사람들이 많이 꺼려하는 하비에르 밀레이와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그때도 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당선자와 함께 만든답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그 이름이 DOGE, DOGE 있죠? 한때 일론 머스크가 막 투자했었던 거 영어로 따지면 그 약자로 정부 효율성 그 부서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모르지만요. 강혜진이었습니다.